요즘 북한 TV에서는 연일 수산업에 대한 성과를 자랑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에서는 도루묵이 대량으로 잡히면서 어획량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 이 김정은 위원장이 기뻐서 춤을 추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북한 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 이토록 수산업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통일방송연구소의 김승환 기자,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박성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북한 TV를 보면 물고기를 가득 잡은 어선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올해 북한에서는 확실히 예년보다 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겨울철 동해에서는 도루묵과 오징어가 주로 잡히는 어종인데요. 올해는 특히 유난히 많은 도루묵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속에 수평 수직 5군 탐색기로 물이 지어 흐르는 도루묵이 떼가 포착돼서 예망 중인 모두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야망 준비! 야망 준비! 드디어 양망이 시작됐습니다. 묵직한 그물마다 도루묵이가 가득 차 끌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는 도루묵을 도루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물 가득 올라오는 물고기가 도루묵인데요. 도루묵이 얼마나 많은지 북한 TV는 도루묵 폭포 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륙장엔 볼수록 흐뭇한 물고기 폭포가 쏟아져 내립니다. 네, 이 도루묵이 정말 많이 잡히니까 도루묵 폭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이 잡히고 있나요? 네, 북한 매체들은 그 도루묵 덕분에 올해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배나 급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획과 있어서 최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배 이상의 물고기를 더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11월 13일까지 겨울철 물고기 잡이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올해는 지난 11월 7일을 기해 연간 물고기 잡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지금도 매일 만여 톤의 도루묵을 추가로 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집권 이후부터 수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이처럼 유례없는 풍어 소식에 지난달에는 수산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기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수천 톤의 도루묵이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고 온 나라 인민들에게 희한한 물고기 대풍 소식을 한시바삐 전하고 싶어 만사를 제쳐놓고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이 북한의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요즘 도루묵은 빠질 수 없는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평양시 도루묵이 요리 경연이 랑랑국수집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경연은 도루묵이 간장 절임을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출품하는 지정 요리 경연과 도루묵이 찜, 튀기, 구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도루묵이 요리들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북한 TV 화면만으로 보면 바닷속이 온통 도루묵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 김정은 위원장이 희한한 대풍이라고 말할 정도로 북한이 보기에도 정말 이상할 정도로 도루묵이 지금 많이 잡히고 있는데요. 이 도루묵 어떤 물고기인가요? 그 찬물을 좋아하는 물고기고 서식은 보통 그 수심 200m 이상의 깊이에서 서식을 하다가 산란철이 되면은 9월 말서부터 10월서부터 연안으로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수심 1m까지 얕은 바다로 나와서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도루묵 풍년이 진짜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유독 올해 북한에서 왜 이렇게 많은 도루묵이 잡히는 걸까요? 명태나 아니면 다른 정어리라든가 이런 동해 어종이 장기간에 걸쳐서 풍어가 되다가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도루묵도 그런 어종 중에 하나로 추측이 되는 게 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 홍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영향으로 홍수가 나면 토사가 내려와서 도루묵이 산란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물고기들에게는 국경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남쪽의 동해에서도 도루묵이 많이 잡히나요? 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우리 동해안에서는 1,143톤의 도루묵이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해역에서도 지난 5년간의 평균 어획량보다 2배 이상 많은 도루묵이 올해 잡히고 있는 겁니다. 이 반면에 오징어는 예년보다 어획량이 줄었다고 하고요. 이 수산과학원은 지난 70년대 이후 남획으로 급감했던 도루묵이 우리 정부가 추진한 자원 회복 정책, 즉 산란장을 보호하고 어획량을 엄격히 조절하는 정책 등으로 인해서 2000년대 후반부터 개체 수가 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많은 도루묵이 잡히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수산 사업소까지 달려가서 성과를 취하는 걸 보면 수산업에 거는 기대가 여전히 큰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이 수산업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사님? 우선 당장은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에 허덕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식량 소스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옥수수라든가 감자 농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식량 중에서도 수산물은 부식 해결이라는 구호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북한 매체들은 이렇게 잡은 물고기를 전국의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학교로 보낸다고 말합니다. 원아들의 친부모, 양로원 노인들의 친자식이 된 심정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보내주리라는 북한 TV 보도대로라면 이 물고기들이 모두 다 북한 주민들의 밥상에 올라가는 건가요, 박사님? 지금 도루묵 같은 경우는 운반의 문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에게 배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나 모든 수산물이 주민들의 밥상에 올라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외화벌이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품목이거든요. 그 수산물이 워낙 현금화하기 좋은 그런 그 품목이다 보니까 사실 2000년대 그 초중반서부터 나선 특군에 대흥 무역이라는 무역회사를 세우고 그 무역회사 내에 대규모 첨단 수산 가공 설비들을 들여놓고 거기서 가공을 한 다음에 중국으로 수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서 대부분의 외화벌이 창고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광물, 광석 같은 경우에는 다 차단이 된 상태에서 이제 외화벌이 창고로 수산물 쪽을 또 겨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민생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석탄 수출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물도 마찬가지로 민생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외화벌이 용으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북한의 어획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통계도 들어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이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이 급증한 건 지난 2013년 무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죠. 이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012년 73만 7천 톤이었던 수산물 생산량이 2013년에는 74만 9천 톤으로 10,000톤 이상 늘었고요. 2014년, 2015년에는 각각 84만 2천 톤, 93만 1,000톤으로 매년 10만 톤가량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산물이 급증했다는 건 수산물로 벌어들인 외화도 그만큼 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선 어획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수산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주로 양어를 중심으로 한 수산정책이었습니다. 그와 달리 김정은 시대로 넘어가면은 양어도 물론 강조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선어업보다는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에는 양식을 주로 사용한 그렇죠. 건데 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직접 바다에 나가서 잡는 걸로. 이런 예. 쪽으로 정책이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올해 이제 기억을 하실 만한 게 네. 5월에 이제 7차 당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36년 만에.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산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수산 증산이라든가 수산 현대화. 네, 거기에 따른 효과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산 전선에서 비약을 일으켜 황금의 역사를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당이 제시한 수산물 생산 목표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과학수산이자 물고기 잡이 실적입니다.
네, 그리고 박사님, 이렇게 실적을 올리는 과정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리한 실적 독려로 북한 주민들의 악천 후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おととい陸揚げされた2隻のうち1隻の船内から男性4人の遺体が見つかっています。海上保安部では昨日の夕方から残りの1隻を引き上げ、船内から新たに男性6人の遺体を発見しました。 한 어선이 뭐 침몰을 했다거나 또는 어부들이 뭐 사망을 했다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빚어져 왔는데 할당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리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상 조건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 예견된다. 비가 계속 내리면서 바람은 초당 18m, 파도는 최고 3m로 높아질 것이다. 날씨가 더 나빠진다. 귀향 준비를 갖추라. 고깃배들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 전투장을 떠날 수 없다. 승인해달라. 모든 배들에 알린다. 전투는 계속된다. 또 최근에는 북한이 외화를 벌기 위해서 조업권을 중국에 팔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동해 수역에 중국 배가 드나들기 시작한 거는 2004년부터입니다. 외화벌이라든가 그런 그 현금을 얻기 위한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다만 그 부작용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동해 수역 입어만 하더라도 2004년 처음 시작을 할 당시에는 약 한 200척 정도 그러다가 제가 확인하고는 2014년까지는 약 한 2,000척 수준으로 한 10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 배들이 쌍끌이 아주 고강도 그 과잉 어업을 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쪽 수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2010년대 초반부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어민들이 오징어 잡이를 포기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어선들이 이렇게 고기잡이에 경쟁적으로 나서다 보면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족 자원이 고갈될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그 2000년대 중반서부터 문제가 돼서 남북한 그 수산당국자 회담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안타깝게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고 관계가 좋지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수산당국자 간의 어떤 협력 채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하루빨리 좀 구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고기 풍년에 춤이라도 추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김정은 위원장. 하지만 정작 혜택은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 위원장 개인에게 쏠리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 들게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